LA 한인타운 불법 노래방을 중심으로 마약 파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단속까지 느슨해 무법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인구 밀집도가 10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사회의 선거구 단일화 요구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내년 회계연도부터는 취업비자 쿼터가 크게 늘어납니다. 영주권 대기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한인회장 선거 무효화 소송에서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인회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인회는 소모적인 소송이 이제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LA 한인 사회의 큰 어른이셨던 홍명기 회장이 오늘 별세했습니다. 한인회는 한인 사회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네, 취업 비자 쿼터가 15만 개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영주권 대기 기간도 단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A 한인타운 노래방들의 불법 탈법 실태를 계속해서 보도하겠습니다. 도우미가 나오고 마약이 거래되고 또 갱들이 설치고 있는 곳 LA 한인타운 노래방입니다. 이제는 심야 시간대 공공연히 마약 파티를 즐기는 곳이 바로 한인 노래방이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이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내에서 성업 중인 노래방은 모두 30여 곳.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불법 노래방들입니다. 아예 허가조차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 노래방을 중심으로 마약 파티까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라든지 엔터테인먼트 라이센스라든지 CUP 같은 게 전혀 없는 그런 장소에 불법 노래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마약 하는 사람들이 파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중독성이 매우 강한 코케인 마약이 대놓고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약을 하는 모텔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대해서 이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티켓이 애프터 노래방 그 티켓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좀 완화되니까. 호텔을 주로 이용했던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한인타운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연다는 겁니다. 신분 노출 위험이 적고 마약 구입이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한인타운 노래방에서 거래되는 코케인 마약은 가격까지 저렴해 마약 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외타들이 마약을 팔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말만 하면 바로 갖다 줘요. 그냥 한마디로 외타들이 마약 장사까지 하고 있죠. 마약이 거래되면서 자연히 갱 조직까지 몰려들어 이권 다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유흥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인들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마약 파티가 타인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 합법 노래방까지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할인 올림픽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경찰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거 얼마 안 가서 문 닫게 만들어요. 심하게 단속을 해갖고. 그러니까 전부 올림픽 관할로 몰린 거예요 이게. 올림픽에서 4년 넘도록 단속을 안 해갖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늘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경찰과 한인사회 그리고 유흥업계 전반의 정화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지난해 실시됐던 전국 총인구조사 LA 한인타운 내의 한인 인구 밀집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요구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재령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인구는 28,839명. 마지막으로 인구조사가 실시된 10년 전과 비교하면 1% 더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라티노 인구는 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거의 라티노와 아시안 인구가 거의 동등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라티노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서 예전에는 사실 47%였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에 비해서 5%가 지금 다운이 돼서 현재는 42%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한인타운 인구 수도 3,070명 정도 늘어 밀집도는 증가했습니다.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요구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한인을 포함한 인구 밀집 지역인 만큼 통일되고 균형 있는 정부 지원과 혜택이 필요해졌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입니다. 한인타운에 거주하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이 한인타운 지역구 안에 투자되는 여러 인프라, 자금, 단일화가 된다면 훨씬 더 예전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TF팀은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안에 한인타운 경계선을 결정지을 예정입니다.
TF팀은 우선 많은 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LA 한인 사회의 큰 어른이셨던 홍명기 회장이 오늘 별세했습니다. LA 한인회는 한인 사회장으로 지르기로 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홍명기 도산한창호 기념사업회 총회장이 오늘 별세했습니다. 도산한창호 기념사업회는 로마린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홍명기 회장이 오늘 오후 87세의 나이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회장은 지난 일요일 갑작스런 뇌출혈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홍명기 회장은 지난 1954년 미국의 유학과 UCLA 화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지난 1985년에는 특수 도료 등을 생산하는 듀라코트를 창업해 시장 점유율 1위, 업계 최고의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고 홍명기 회장은 자선 기부에 앞장섰던 한인사회 기부왕으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폐교 위기의 남가주 한국학원을 300만 달러 기금을 모아 되살리는 등 차세대 육성에 힘써왔습니다. 최근까지도 도산한창호 선생 기념사업은 물론 흥사단 본부 지키기도 적극 주도하는 등 뿌리 교육에도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흥사단이야말로 이게 유적지로서 앞으로 시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보훈처에서 이런 사적지는 이걸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2011년에는 한국 정부가 공로를 인정해 최고영예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의 기부왕이자 큰 어른이었던 고 홍명기 회장의 장례는 한인사회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부정선거에 따른 한인회장 당선 무효 소송이 일단락됐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인회 측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소모적인 소송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지난 LA 한인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한인회장 당선 무효와 소송이 일단락됐습니다. LA 카운티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원고 측은 LA 한인회의 회계와 회의 자료 그리고 선거인 명부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한인회장 선거 무효 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LA 카운티 수퍼리얼 법원은 LA 한인회가 이행해야 할 부분이 더 이상 남지 않았다는 한인회 의견에 동의한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회장 선거 무효화를 요구하기에 불충분하다는 내용도 판결문은 담고 있습니다. LA 한인회 측은 소송의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송이 일단락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조만간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 은행 계좌를 비롯해 회계 정보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22년도 회계연도 취업비자 쿼터가 2배 이상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적체가 심했던 영주권 대기 기간이 상당히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 이재린 기자입니다. 내년도 취업비자 쿼터가 2배로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국무부는 내년 회계연도에 발급될 취업비자 쿼터가 29만 개라고 밝혔습니다. 매년 14만 개씩 발급하던 취업비자 쿼터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입니다. 올해 가족이민 초청 영주권 쿼터가 많이 남아 내년도 취업 영주권 쿼터가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들이 대부분 폐쇄하는 바람에 가족이민 초청 대상자들이 인터뷰조차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15만 명 넘는 사람들이 가족이민 영주권 취득에 실패하면서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연방이민법에 따르면 할당된 가족이민 쿼터를 회계연도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는 비자 쿼터는 다음해 취업비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무부는 우선 남은 회계연도 기간인 9월 말까지 가능한 한 많은 비자를 발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의 업무 처리 속도가 관건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온 경우 최대한 빨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수속 기간을 앞당길 것을 조언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안으로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08%, S&P 500 지수는 1.07% 하락했습니다. 지난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은 경제가 회복될 경우에는 올해 안으로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과 일자리 증가가 이미 목표를 달성했거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테이퍼링 착수 시점은 내년 초로 미루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두고 찬반 세력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은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었습니다. 김윤수 특보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의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하루 앞둔 오늘 교육청 앞에 마스크 착용을 반대하는 학부모 시위대가 모여들었습니다. The whole premise of the vaccine and the mask was to keep you from dying. It's not to keep you from getting sick. Kids are going to get sick, adults are going to get sick, we're going to get strep throat, we're going to get the flu, pneumonia. I mean, viruses are among us.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와의 만남 행사에서 학부모가 교사의 마스크를 찢는 등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Sad and frustrated, I think, would be the most. Even if you don't believe that, at least respect the person who is wearing the mask.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법으로 금지한 플로리다와 애리조나주 등에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 학교 관계자를 처벌하고 교육 지원금도 끊기로 했습니다. 방역 지침을 놓고 갈등이 격화되는 사이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4만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 감염자는 전체의 98.8%까지 늘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델타 변이 확산을 잡기 위해 백신 3차 접종, 부스터샷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맞은 지 8달이 지난 모든 미국인들에게 3차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한국에서는 모더나 백신 도입이 지연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입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단순한 항의 이외에는 마땅히 취할 조치가 없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덕현 기자입니다. 올해 국내에 들여오기로 정부가 계약한 모더나 백신은 4천만 회분입니다. 이번 달까지 2달에 걸쳐 지연 문제가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도입된 건 그중 6%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정부는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계약서에 연간 단위 도입량만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미국 정부가 모더나와 맺은 계약서입니다. 전체 계약 규모와 백신 공급 단가가 나와 있는데 특히 공급 정보란은 검은색으로 대부분 가려져 있지만 향후 9개월간 이뤄질 백신 공급 시기와 각 물량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 언론에 공개된 지난해 유럽연합 계약서도 비슷합니다. 공급 일정 항목엔 올해 1분기 1,000만 회분, 2, 3분기엔 각각 3,500만 회분을 공급받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반면 우리 계약서엔 이런 시기별 또는 분기별 공급 일정이 적혀 있지 않아 공급 차질이 발생해도 단순 항의 외에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공급 지연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저희가 조치했듯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강력한 유감과 항의를 표명하고 현재 내년도 백신 도입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계약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LACO에는 오늘 모든 시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를 요구하는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무원들은 1차 접종은 다음 달 7일, 2차 접종은 오는 10월 5일까지 모두 마쳐야 합니다. 다만 건강이나 종교상의 이유로 면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안별로 심사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다음은 아프간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현지 한인과 함께 마지막으로 출소했던 아프간의 최태호 대사는 영화 속 전쟁 같은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최 대사는 지난 2011년에는 LA 총영사관에서 근무했습니다. 먼저 김하영 기자입니다.
경황이 없어 가족과 통화도 하지 못했다는 최태호 주 아프간 대사. 옷차림에 대한 양해부터 구하며 긴박했던 철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가져가 있는 가방이 30×30×20을 아주 작은 가방이기 때문에 정말 그 가방 안에 필수적인 물품만 넣어가지고 오느라 양복을 못 챙겼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5일 오전 11시 반쯤 탈레반이 대사관에서 차로 20분 거리까지 진입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즉시 탈출하라는 긴급 공지까지 받았습니다. 일부는 이미 전화를 안 받거나 또는 저와 통화한 분들은 대부분 다 지금 정말 급한 상황이다. 기밀 문서를 파기하고 우방국 대사관으로 피신했고 카불 공항까지는 미군 헬기로 이동했습니다. 공항은 이미 아비규환 상태였습니다. 공습 경보가 울려서 직원들, 저도 이제 그 옆 건물로 대피를 하고 활주로로 이동하던 직원들도 대합실로 다 다시 대피를 해가지고 마지막 교민 한 명을 데려가기 위해 직원 2명과 끝까지 남았던 최 대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부터 계속 총소리도 들리고 흔히 영화에서 보신 그런 전쟁과 같은. 아프간 현지인들이 군 공항 활주로를 막아서면서 최 대사는 현지 시간 그제 새벽에서야 수송기에 가까스로 몸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바닥에 다 그냥 거의 우리 옛날 그 배 타듯이 그다음에 아프간인도 일부 있었습니다. 최 대사는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카타르에 머물며 주 아프간 대사관 업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아프간을 완전 장악한 탈레반들은 하루가 다르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탈레반의 한 고위층 인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슬람 법에 따라 통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달아났던 가니 전 대통령은 현재 아랍에미리트에서 머물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며 카불 공항에서 인명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어제 하루 카불 국제공항 입구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최소 17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날엔 총에 맞거나 압사에 숨진 사람이 40명이 넘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탈레반은 카불 시내 곳곳에 검문소를 세우고 사람들의 공항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탈레반은 대변인 발표를 통해 변화를 강조하며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말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르카를 입지 않은 여성이 총격으로 숨졌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한 탈레반 고위급 인사는 외신과 인터뷰에서 아프간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며 이슬람법에 따라 통치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아슈라프 가니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도피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카불을 떠났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돈을 갖고 달아났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دل من زول پاره دیگه حدسی وشوی او حتی داسی بی بنیاده او کاذب تورونه ولا قبول شد چه پیسه انتقال شویدی. 하지만 타지키스탄 주재 아프간 대사는 가니 전 대통령이 도피할 당시 1억 6,900만 달러, 우리 돈 2천억 원 가까이를 가지고 있었다며 이 돈을 횡령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아프간 전역에는 공포와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탈레반들의 무차별 폭행, 심지어는 총격까지 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탈레반은 수도 카불 장악 직후 국제 여론을 의식한 듯 여성 앵커가 진행하는 아프간 유력 방송인 톨로뉴스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دیدی هغه حرف اخیر خبره ده دیده وینا داسې ده لکه د کانې کرخه چې بیا په دې کې هیڅ څوک څه نشي ویلی او دې چې څه وایي هم د شورا او د 또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사면령을 내렸음을 강조하며 이전 정부 외국 군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We are assuring the safety of all those who have worked with the United States and allied forces. 또 다른 인터뷰에선 여성들이 히잡을 쓴다면 취업과 학업을 보장하고 혼자서 집 밖에 나서는 것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something it is on the basis of the Holy Quran and the rules of our religion. The female have to wear hijab. That is for their security. 그러나 탈레반이 변화를 천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지 언론과 소셜미디어 등에선 외국 정부의 통역사 일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을 구타하거나 몸 전체를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탈레반이 아프간 국영 TV의 여성 앵커 카디자 아민을 비롯해 여성 직원들을 무기한 정직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탈레반이 곧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며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필사의 탈출을 시도하는 이들이 몰려들면서 카불 공항의 극심한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네, 테네시주의 내시빌 한인회가 IT의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성금보험 운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한인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이훈정 기자입니다.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이 물을 보존하고 지속되는 가뭄에 대비할 것을 당겼습니다. 수도국은 7년 만에 처음으로 물 공급 경보를 발령했고 저수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절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경보는 연방정부가 콜로라도 강의 물 부족 사태를 사상 처음으로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가든그로브시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주택 수리비를 무상 지원합니다. 시 당국은 창문 교체와 전기공사, 배관 수리 등 공사를 위해 최대 $5,000까지 지원한다며 9월 20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버스 전용 차선이 확대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 교통국은 내년부터 맨하탄 14스트리트과 퀸즈메리 블루버드, 브롱스 149 스트리트 선상 5개 보로에 버스 전용 차선 20마일 구간을 확대하는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카고에 새로운 지역 전화번호가 추가됩니다. 일리노이 통상거래위원회는 현재 708 지역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지역에 내년부터 464가 배정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 번호를 사용하는 지역은 톡카운티와 윌카운티의 오크파크, 포레스트파크, 멜로스파크 등의 도시가 포함됩니다. 내시빌 한인회가 IT 지진 피해자 돕기 성금 모금에 나섰습니다. 내시빌 한인회는 피부색, 국적, 신분 등을 떠나 한 세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한인들도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이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모금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여야 대선 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통합정신을 계승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황교익 씨를 둘러싼 민주당 내의 잡음은 여전합니다. 유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2주기 추도식은 코로나 상황 탓에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은 개별적으로 묘소를 찾아 DJ 정신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동시대의 사람들은 그분만큼 위대하지는 않지만 그분과 같은 꿈을 꾸었고 그분의 길을 따랐던 것. 코로나 진단검사로 방문 일정을 취소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SNS에 거인의 삶을 따라 멈춤 없이 전진하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묘역을 찾아 지지층 외연 확장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민 통합 정신을 우리가 잘 배워서 경기 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황교익 씨를 둘러싼 공방은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황 씨는 이낙연 캠프가 자신을 비판한 데 대해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만 집중하겠다고 SNS에 쓰는 등 격한 표현을 쓰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공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황교익 그분의 발언은 금도를 벗어난 과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김두관 경선 후보 아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김 후보는 다음 달 1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일 예정된 경선 후보 5차 토론회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국민의힘은 난장판 직전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정리된다는 말에 야권 전체가 시끄럽습니다. 김영리 기자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나눈 지난 10일 전화통화의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엔 이 대표가 원 전 지사에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갈등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언급한 뒤 여의도 연구원이 내부 조사한다며 저거 곧 정리됩니다라고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저거란 주어가 원 전 지사는 문맥상 윤 전 총장이라고, 이 대표는 갈등 상황이라고 엇갈린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자 원 전 지사는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곧 정리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이 대표는 SNS에 그냥 딱하다라고만 쓴 채 공개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에서는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집안 싸움은 의원총회로도 번졌습니다. 최근 대선 주자 토론회 문제 등 당내 갈등 상황과 관련해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권력 투쟁에 몰두하지 말자며 이 대표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자 일부 의원들이 당대표가 자중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사이 신경전에서 촉발된 당내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높은 지위에 많은 보수를 받아갑니다. 하지만 책임은 거의 없는 자리. 미등기 임원입니다. 대부분이 총수 일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투명 경영은 멀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신세계 이명희 회장과 남편 정재은 명예회장,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은 모두 미등기 임원입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이들 총수 일가의 급여는 79억 원이 넘습니다. 정용진 부회장만도 전문 경영인 대표이사보다 급여가 2배 이상 많습니다. 과도하고요. 같은 경력의 전문 경영인의 몇 배를 받거든요. 보수를 책정하게 된 기준과 절차를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긴 하는데 엉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모호하게. CJ 이재현 회장은 계열사 5곳의 미등기 임원으로 상반기에만 38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누나 이미경 부회장과 부인, 장녀, 사위 등 일가족이 모두 계열사 미등기 이사로 고액 급여를 받았습니다. 7년 만에 경영에 복귀한 하나 김승현 회장도 미등기 임원으로 3개 계열사에서 30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10대 그룹 상장사 106곳 가운데 총수가 미등기 임원인 곳은 13%가 넘습니다. 60개 그룹으로 넓혀보면 35%인 21명, 3명 중 1명꼴이 미등기 임원입니다. 권한과 지위는 유지하고 보수는 높이 책정하면서도 정작 상법상 부여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대주주는 무한 책임이니 등기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국적인 기업 지배구조, 즉 집중화되어 있는 소유구조 때문에 굳이 등기를 하지 않아도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하나와 등기를 함으로써 질 수 있는 법적인 어떤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ESG가 경영계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 미등기 임원도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네, 공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덕열 서울 동대문 구청장. 구청장을 4번이나 지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입니다. 조만간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조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구청을 빠져나옵니다. 구청장이 공금 횡령한 자료 좀 있던가요? 혹시 인사비리 관련한 자료 좀 보셨나요? 지난 13일 경찰은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한 경찰은 공금 횡령과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유 구청장 측근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엔 유 구청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 비서실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서실장과 민원실장을 역임한 A씨는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A씨 신분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동대문구에서만 구청장 4선을 한 유 구청장은 공식 인터뷰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대신 취재진과 만나 공금을 횡령한 적이 없고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재직 중 뇌물이나 돈 등을 일체 받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가 자신을 죄인인 것처럼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 구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한인 사회가 힘들 때는 기둥이었습니다. 함께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돌아가기보다는 어려운 길을 가자고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 먼저 찾았습니다. 한민족의 혼을 가장 앞에서 이끌었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빈자리만 남게 됐습니다. 한인 사회의 큰 어른이셨습니다. 이제는 편안한 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